우선은 요거 어법병 테스트 답지 못 받으신 분들은 일단 답지부터 다 드릴게요. 네, 못 받으신 분들 손 좀 들어보자. 하나 남는데? 없어요? 어법병 테스트 답지. 오케이. 자, 숙제부터 검사를 하겠습니다. 숙제가 워크북 다 하는 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파트 4까지였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확인 좀 해볼게요. 자. 혹시 데일리 채점까지 마무리한 분 계세요? 그래? 한 명밖에 없어요? 일단 한 거 좀 보여주시고. 잠깐만. 근데 민재는 곱상 근거는 하나도 안 썼네요. 파트 4에. 이거 동사형에 나왔어요. 아니요, 파트 4에 달라고 했는데요, 나는. 우리가 언제 동사어법에만 한 게 아니잖아. 3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게 빠져나가는 게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운동용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나 해서 이거 그냥 현재 완료라고 생각했는데 수능에 대한 응? 무슨 말이야? 질문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많은 물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이 빠져나가다라고 능수동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아니 물 입장에서는 고갈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동을 쓴다. 이게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퍼 올려지는 거잖아. 네. 그 강에서 퍼 올려지는 거였잖아. 물이 푸는 게 아니라 퍼 올려지는 거잖아. 빠져나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보자. 볼이 이제 와서 열심히 하고 있어 숙제를. 그래도 화장실 좀 가요. 빨리 갔다 와. 저기 뭐야? 건에도 테스트 다 봤어요? 이거 시점하고 있어요. 그래? 잠깐만 보자. 이렇게 되니까 어렵죠? 봐봐, 세민이. 이거예요? 마지막? 네, 여기 미술 워스를 삭제하는 설명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봐봐. 밑줄 안 쳐나가고. 이거요? 여기 동사가 이미 있잖아. 그럼 여긴 동사를 쓰면 안 되잖아. 그 얘기예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여기다 동사를 쓰려면 관계대명사를 써야죠. 위치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평균 한 사람에 의해서 배출되는 메테인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동사가 들어가 버리면은 동사가 두 개 돼 버리니까 어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얘가 동사라고 생각해서 얘를 뺀다고 그러면 더더욱 많이 안 돼. 디스 어바웃이 말이 돼요. 어쨌든 디스든 대시든 that about이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은 약 1000배라고. 그것이 뭔데? 이 120kg.
120kg의 이제 메탄의 양이죠. 그게 1000배 정도의 양이라고, 메탄의 1000배의 양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잖아.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보어 나왔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뒤에는 수식어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럼 수식어 자리에서 지금 PP형을 쓴 거죠. 방출된 메탄. 그래서 was emitted로 쓰거나 아니면 which was로 쓰거나. 됐어? 숙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슬슬 그 합반 수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네. 시험 범위가 또 이제 만만치 않더라고. 제가 일단 그 자습서는 다 만들었거든요. 자습서는 다 만들었는데 워크북은 아직 제가 하나밖에 그 5강밖에 못 만들었어요. 자습서는 다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잠깐만 숙제. 여기 처음에는 근거를 안 썼네요. 파트. 파트 3에 나간 거예요? 그러네. 여기부터는 안 돼 있군요. 본문 4부터.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근데 어디는 채점이 돼 있고 어디는 채점이 안 돼 있고 이거네. 기준이 뭐예요? 근데 이건 또 다 맞은 건데 채점 돼 있는데요? 뭐야, 기준이 없잖아. 이거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채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 자스카. 그 동그라미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왜요? 하나도 못한 건 아니네. 하나는 했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데일리 다 했다고? 가봐. 네, 나쁘지 않네요. 자, 저기 뭐야? 뭐 숙제 같다 뭐라 할 생각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숙제 어디까지 해와라라고 이제 공지를 해줄 뿐이지. 그 스케줄 관리는 너네가 알아서 해야죠. 이제 각자 스케줄이 다르잖아요. 스케줄 각자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 수행평가니 뭐니 뭐 맨날 수행평가 때문에 못한다 뭐한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뭐 그거 갖다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숙제 갖다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근데 한 가지는 좀 참고를 하셔야겠죠? 지난번과 똑같은 루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이. 지난번에도 숙제 계속 밀리고 막 이런 일 발생했던 거 기억나죠? 중간고사 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기본이잖아, 숙제는요. 그렇죠? 근데 이해는 하겠다 이거예요. 뭐 각자 뭐 때문에 그래, 니네 상황 다 이해해. 다 여러분이 그렇게 저렇게 핑계 댈 수 있고 다 이해해요.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상황 핑계 대면서 덜하면 되죠. 그거 갖다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숙제 갖다가 제가 왜 안 해왔냐 하면서 막 뭐라 할 생각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과 공부를 위해서 하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나한테 안 혼달라고 숙제 해오고 뭐 이런 1차원적으로는 하지 말자고 이제 우리.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간 숙제를 검사하는 입장으로서 일정량을 이제 나는 숙제를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숙제 알아서 해라라고 했을 때는 알아서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안 하는 거지 막 비과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각자 이제
그 숙제하는 속도라던가 양이라던가 이게 좀 뭐 또 학원 스케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 맞게끔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 일정대로 숙제는 나갈 거지만 알겠죠? 근데 그 일정대로 나가는 거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범위라는 거예요. 제가 내주는 숙제는요. 근데 그 최소한의 범위를 못 따라간다는 거는 지난번 결과보다 더 잘 나올 수 없다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결과랑 비슷하게 받아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이거 갖다가 내가 더 이상 막 뭐라 하면서 강제로 쪼지 않겠다. 이 얘기일 뿐이에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자료 좀 나눠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지? 쌤 이번에는 수축라이트도 책으로 안 되고 이렇게. 아, 예, 이제 자서를 좀 따로 드리려고요. 파일 하나를 주세요. 아,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단어장. 단어장은 이제 한 방에 다. 네. 수능 라이트는 일단 다 뽑았습니다. 한 방에. 자, 다음에 그 워크북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수요일 날에. 네, 그래서 다 만들었는데 이제 예, 이름을 다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자, 민재. 자, 다음에 문수. 다음에 가은, 하늘색 사랑해. 윤재, 건혜, 스모. 그다음에 상혁, 세민이. 이름을 박아놔야 또 니네 또 저기 잃어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표지 제가 원래 그 디자인 센스가 진짜 없는데 나름 열심히 만들었어요. 나름. 근데 나도 저 사진 좀 민망해갖고 나도 좀 바꾸고 싶어요. 누가 봐도 나 아니잖아. 누가 봐도 나 아닌데 나도 좀 민망해서. 자, 파일 달라고 했죠? 잠깐만요. 파일도 그냥 다 드릴 테니까 다 챙기세요. 자, 보세요. 하나씩 좀 주세요. 수능 라이트는요? 네. 왜 그 정도 껌이에요? 오늘 단어 시험 잘 봤나? 상유? 어디 보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잘 봤겠지? 그거 치고는 잘 보지 않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상유야? 난 100 나온 줄 알았네. 다시 봐. 자, 지체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수특 라이트 5강부터 갈 거예요. 제가 이제 혹시 몰라갖고 이제 아마 가능성이 낮긴 한데 이제 이게 수특 라이트가 11강만 6지문이고 이제 나머지가 다 4개 지문씩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4, 3, 12에다 6개 더하면 18지문 똑같아요. 지난번이랑 범위는요. 근데 혹시나 니네가 막 진짜 이 내용 이해를 겁나 잘해갖고 오늘 내 지문 끝나는데도 시간이 남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제가 이제 6강까지도 일단 뽑아내 왔어요. 자습서를요. 자습서만. 워크북은 아직 제가 못 만들어갖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은 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남으면 다음 시간에 그냥 드릴게요. 이거. 자, 일단은 5강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분석을 쭉 하면서 이제 예전에 봤던 지문들도 있고 처음 보는 지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수특 라이트가 쉽지가 않아요. 미리 말하면요. 지난번 우리 범위에서도 사실 꽤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지문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또 저의 이제 호기심이 발동하죠. 과연 이제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네, 후기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도 아직 안 나왔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5강 1번. 자, 처음에 이제 소재 써놨으니까 소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업 능력과 지능에 대한 혼동. 이게 이 글의 소재입니다. 학업 능력과 지능이에요. 자, 학업 능력이랑 지능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IQ 높은 거 생각하면 돼요. 똑똑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학업적 능력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가볼게요. 첫 문장. 자, as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gathers pace. 기술적 혁명이 속도를 얻으면서 education and training are sought. 자, 교육과 훈련이 생각된답니다. 여겨지네요. 교육과 훈련이 뭐로 여겨지냐면 to be the answer to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해답으로 여겨진답니다. 기술혁명, 즉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제
인재를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과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거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 별거 아닌데 education and training are thought to be 이렇게 나왔죠.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아래다 이렇게 뭘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잠깐 보면 우리가 it is pp and that 이런 형태가 있어요. it is pp that 가주어 진조예요. 참고로 가주어 진조 이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가주어니까 해석이 없겠죠. 그래서 대절 이하라고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대절 이하가 뭐뭐 되다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대절에 있는 주어를 앞으로 빼고 얘를 내려서 비동사의 pp로 쓰고 to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일로 간 거고 얘가 여기로 간 거예요. 됐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져 있는 버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바뀌어져 있는 버전. 주어 BPP, 주어 BPP, 투동사 원형, 투동사 원형 보이시죠? 이 패턴이 이제 이렇게 반대로도 바뀔 수 있다. 그걸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It is thought that education and training 주어가 이제 복수형이니까 are 됐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네. 자, 어쨌든간 첫 문장의 내용은 뭐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교육과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문장 볼게. They are 그것들이 그렇기는 하대요. 자, 여기 are 대동사죠? 얘는 대명사고요. 그것들이 그러하대. 그것들이 그러하다는 게 뭡니까? 그것들 즉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 문장이죠. 요 문장 전체. 요거 이 전체를 줄여서 they are라고 쓴 거예요. 즉 교육과 훈련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기는 하지만 이런 말이야. 됐죠? 그렇긴 하지만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우리는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된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이라는 게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요해진 영역인데요. 근데 뭘 문제를 이해해야 된대. 무슨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냐? 자, 그 문제점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잘 따라오세요. Educating more people. 자,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것. 즉, 그리고 to a much higher standard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예요. 됐어? 왜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겠어? 기술은 발달하고 있어. 근데 사람이 빡대가리가 돼. 그럼 그 기술력을 활용을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사람도 그만큼의 수준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높은 수준까지 더 많은 사람을 교육을 해야겠죠. 그렇죠? 고도화된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필수적이라고. 당연히 그렇겠죠. 안 그러면 기술 발전 해봤자 뭐해? 써먹질 못하는데. 그렇잖아. 하지만 우리가 또한 have to educate them differently. 그들을 다르게 교육해야 된대요. 이게 이제 이 필자가 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하는 게 중요한 건 맞아. 중요한 거 맞고 되게 높은 수준까지 교육을 해야 돼. 근데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된대요. 다르게. 그럼 다르게 교육하라는 게 뭐 어떻게 교육하라는 거야? 이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게 뒤에 나오는데 이 문장이 바로 그래서 주제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다르게 교육하라는 게 그 다르게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문장에서 나오거든. 여기 잘 보세요. 이런 문장이 빈칸 같은 걸로 되기 정말 좋은 문장이거든요. 한번 봐봐. 일단 프로브가 딱 나오죠? 문제가 있대. 문제가 바로 대절이야. 대절이 뭐냐? present expansion. expansion이 확대라는 뜻이거든. 이게 expand에서 나온 거야. expand. 제가 여기 써놨죠. expand. 확대하다. 여기서 나온 거야. 이거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 써놓은 건데 expand AND가 있고요. expand END가 있어요. 됐어? 이거 스펠링 헷갈리지 마. expand END는요. 소비하다라는 뜻이야. 소비하다. 니네가 알고 있는 expansive 있죠? 거기서 나온 단어야. 됐지? expand A로 되는 거는 확대하다. expansive는 광활한, 포괄적인 이런 뜻이고요. 명사로서는 expansion, 확대야. 다시. 자, 현재 확대. 여기서 확대는 교육의 확대예요. 현재 교육의 확대가 is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a fundamental misconception. 근본적인 오해를 바탕으로 둔답니다.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가 뭐냐면 바로 이거래요. 그래서 여기가 빈칸으로 내기가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이게 근본적 오해래. 여러분 오해라는 말을 썼잖아요. misconception이라고. 그럼 여기서 오해 내용이 이 빈칸이라 했죠? 이 빈칸 내용이 오해야. 오해라는 건 뭡니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 잘못된 것. 됐어?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요. 됐어?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 잘못된 게 뭡니까? The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우리 아까 소재에 나왔던 내용이죠. 뭡니까? 학문적 능력을요, 지능과 혼동하는 거라고요. 됐어? 이게 바로 문제점이랍니다. 문제점.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볼게요.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을 해요. 정리해 보자면, 자 이제 도입부터 해보자면 기술이 발달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교육 수준을 올리려면요, 기존과는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게 필수라고. 기존과 다르게. 기존과 똑같이 교육하면 교육 수준이 안 올라갈 거 아니야.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존과 다르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기존과 다르게라는 게 어떻게 교육하는 거냐고. 어떻게? 일단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점이 또 뭔데요? 바로 뭐다? 학문적 능력. 그리고 지능. 이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문제라고.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접근하려면요. 그러니까 학문적 능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니네 국영수 성적 높은 거 말하는 거야. 됐어? 근데 지능은 다른 얘기죠. 아니 내가 국영수를 못해도 똑똑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똑똑한 거랑 국영수를 잘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냥 점수 높으면 똑똑하네 이렇게 봤다고요. 점수 낮으면 안 똑똑하네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했다고. 그럼 점수가 낮으면 안 똑똑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성적은 별로 안 나와. 근데 보면 얘가 막 머리가 되게 좋아. 이게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게임 같은 거 해보면 꼭 나오지 않냐? 공부는 못하는데 게임 겁나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뭡니까? 학문적 능력은 낮아. 하지만 지능은 높은 거죠. 됐어요? 근데 우리 기존의 교육은 어땠습니까? 이 둘을 동일시 여겼다는 거야. 동일시 여겼어. identify 했다고. identify. 동일시 여겼었다고. 기존에. 근데 그 동일시 여긴 것 자체가 뭐야?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할 때는 얘와 얘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얘가 뛰어난 애들은 이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고, 이게 뛰어난 애들은 이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야? 기존과 다르게 교육한다. 이 얘기 말하는 거야. 이해돼? 이러면 이거 이해했으면 글 끝났어요. 됐죠? 자, 그러면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For years, 수년 동안 academic ability, 학문적 능력은 has been conflict with intelligence. 이 conflict가 결합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문적 능력이 지능과 결합되어 왔었대. 결합되어 왔다는 건 뭡니까? 동일시 됐다라는 거예요. 동일시 되어 왔다. 그래서 여기서 being conflated를 한 단어로 identified 이렇게 써도 됩니다. 참고로 identify가 자동사예요. 그래서 identify with 이게 동일시하다는 뜻이야. 동일시하다. 그래서 이거 have pp라서 내가 pp 영어로 쓴 거다. 됐니? 자, 그래서 학문적 능력은요, 지능과 동일시 되어 왔다고요. 둘이 똑같은 걸로 여겨졌다는 거죠. 기존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 교육.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has been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됐답니다. 제도화됐다는 건 뭐냐면요, 시스템화됐다는 거야. 즉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혹시 알고 있어요? 정량평가는 점수로서 판단하는 거. 정성평가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A, B, C, D로 평가하는 거. 이게 이제 정성평가죠. 그러면은 정량화되어 있을 때, 수치로 나타냈을 때가 사람을 판단하기가 제일 편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제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이라든가, selection procedure, 선발 절차라든가, teacher education, 교사 교육, 그리고 연구, 이런 걸로 이제 제도화가 됐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왔었다고. 기존의 교육은요. 기존의 교육. 됐어?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기존 교육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 교육 방식. 됐어? 기존 교육 방식을 말한 거고, 이게 결국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게 문제라고. 문제. 됐어? 이 문제로 인한 결과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야. 자, 기존 교육 방식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됐어?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Many highly intelligent people이래. 매우 높게 지적인 사람들이래.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잘 봐봐. 아까 academic ability라고 했죠. 국영수 잘하는 애야. 여기서는 똑똑한 애야. 오케이?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애가 아니라 그냥 똑똑한 애, IQ 높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지적인 사람들이 have passed through, 거쳐왔답니다. 교육을요. 어떻게 느끼면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뭐야? aren't 뒤에는요, 여기에 intelligent가 생략된 거예요. intelligent. 이게 생략된 거예요. 여기 앞에
여기 있죠. 인텔리전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적이지 않다고 느끼면서 교육을 거쳐왔다는 거야. 이런 결과가.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라 그럴까? 만약에 민재가 한 8등급이야. 예시예요, 예시. 너가 올 8등급이야. 근데 네가 챌린저야. 예를 들어서 롤 챌린저야. 이렇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챌린저고 나발이고 올 8등급이네? 아니 그럼 너는 지능이 낮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기존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똑똑할 거 아니야. 최고 티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아, 난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챌린저 찍어서 난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나 빡대기였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교육을 거쳐왔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똑똑한 건데.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Many academically able people. 많은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래요. 자, 학문적으로요 이번에는요. 이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죠. 잘 봐봐. 그 위에서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학문적 능력이었어. 국영수 잘하는 애들. 여기서 뭐였어? 지능이 있는 애들. 똑똑한 애들이야. 똑똑한 애들. 근데 여기서 다시 학문적으로 유능한이라고 했죠. 국영수 잘하는 애들이야. 쉽게 말하면. 자, 그럼 그냥 기존에 국영수 잘하던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Have never discovered. 결코 발견을 못했대. 그들의 다른 능력을요. 난 국영수만 잘해. 근데 내가 진짜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뭐지? 발견을 못해. 왜? 기존 교육 제도 때문에.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완벽한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 글에서. 그래서 이 기존과는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된다며. 뭐 어떻게 교육하라고? 그게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좀 간접적으로 나왔을 뿐이죠. 뭡니까? 이 두 개를 혼동하지 말아라. 그냥 이 정도로만 말한 거야. 혼동하지 말고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교육하는데? 그거 모르고. 이 본문에서 모르고. 근데 딱 요거를 분리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럼 이 글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동일시한다라던가 통합시킨다던가 분리시킨다던가 이런 유의어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글에서는. 알겠죠? 둘을 통합해서 또는 묶어서 섞어서 연결돼서 다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동일시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얘를 따로 떨어뜨려 놔서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됐어? 별개로 지금 내가 다 똑같은 말 한 거예요. 됐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기존과 다르게 교육해야 되니까? 왜 기존과 다르게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됐어요? 교육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됐어? 이렇게 글이 이어졌다.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없습니까? 넘어갈게요. 요거 패러프레이즈는 이제 뭐 그냥 제가 한 건데요. 여러분 거에는 안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 추가하려고 했는데 사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지문이 읽다가 이해 안 될까봐 제가 첨언을 해놓은 거고요. 아마 이해 안 된 분이 지금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식품 마케팅. 자, 볼게요. 소재는 그냥 단순하게 식품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주협에서 서술형으로 내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런 류의 글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주협은요 여태까지 언제나 어떤 특정 개념을 가지고 시험 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니네 식품 마케팅만 딱 봤을 때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렇지? 이 식품 마케팅이란 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분명히 식품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 정의가 첫 문장에 나와 있어요. refer to 나와 있죠. refer to가 나오면 정의를 말하는 거야. 의미하다야, 의미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은 이 뒷내용이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이런 걸 갖다가 빈칸으로 패러프레이징해서 서술형으로 내는 거라고. 주협은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작년에도 그게 니네 학년 때인가? 니네 선배 때인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가 항상 서술형에서 뭔가 영작을 낼 때는요 어떤 정의를 가지고 내는 거를 항상 좋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식품 마케팅의 정의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로 인한 어떤 결과를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식품 마케팅의 정의, 결과 이 두 개에 초점을 맞춰야 돼. 가볼게. 자, 식품 마케팅이란 이 뒷내용을 의미한대요. Any activity, 어떤 활동을 말한대. 어떤 활동이냐면 conducted by a company,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어떠한 활동이라고 다 식품 마케팅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In the food, beverage or restaurant industry, 식품, 음료 또는 식당 산업에 있는 어떤 회사든지 간에요. 뭐 하기 위해서? To encourage the purchase of its products. 그 회사의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요. 됐어?
그럼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식품에 관련된 모든 회사가 자기네 제품 좀 많이 사주세요 하고 하는 홍보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야? 식품 마케팅이라고. 쉽죠? 쉽죠? 그게 이제 뭐 식당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예를 들어 농심 같은 기업이 됐든 오리온 같은 기업이 됐든 이런 제품 사주세요 저런 제품 사주세요 막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홍보할 거 아니야. 이게 다 식품 마케팅이라고.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식품 마케팅이 뭔지는 알았어. 그래서 어쩌라고? Food preferences. 식품 선호도가 develop, 발달하게 된대요. At a very early age. 아주 어린 나이에 발달하게 됩니다. 주로 through learning processes. 자, 주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식품 선호도가 생긴대요. 우리 아들내미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못 길들였어. 조졌어요. 어렸을 때 한 5년 전쯤인데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10살이니까 5년 전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학창시절 때요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얘기했었죠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내미가 이제 5살일 때 이제 좀 좋은 거 먹이고 싶다 해갖고 내가 진짜 좀 좋은 이제 그 소고기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와이프랑 나랑 애랑 셋이 먹는데 셋이 먹었는데 얼마 나오냐면 한 27만 나와요. 네. 근데 갔어요.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소고기를 진짜 미친 듯이. 밥 한 숟갈 먹으면 소고기를 5점씩 먹어요, 얘가. 그래갖고 야, 너 며칠 굶었냐? 야, 좀 천천히 먹어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먹어요. 소고기 내가 이제 가끔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거 있는데 진짜 막 미친 듯이 먹거든요, 이거. 좀 두려워졌어요.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삼겹살도 저렇게 안 먹는데.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얘가 주말마다 하는 말이 아빠 배고파요. 그래 로나 뭐 먹으러 갈까? 소고기요. 제가 잘못 길들여놨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입맛만 비싸져갖고 아주 어린 나이에 식품 선호도가 어떻게 된다고?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된다고요. 학습을 잘못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들내미의 그 소고기 사랑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가볼까요? Once established. 자 일단 확립되면 뭐가? 식품 선호도가요. 일단 확립되면 These eating patterns 이러한 식사 패턴은 are difficult to change. 맞아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그래 얘가. Parents are key influence. 여기서도 말하네요. 네, 제 잘못입니다.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대요. 중요한 영향력이래요. 뭐에 있어서? In the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 나와있죠? 초기에 그 식품 선호의 초기 발달에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However, 하지만 outside influences. 자, 외부의 영향력이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점차적으로 중요해진답니다. 잘 봐. 그러니까 초창기까지 아이 이제 유아 시절 초창기까지는요 이 아이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느냐는 부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보통 부모 따라가는 거죠.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또는 가정에서 자주 먹는 음식을 애도 이제 따라 먹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더 이어서 외부의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이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게 뭔지는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그 외부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야. 특히 언제요? Middle childhood나 아니면 adolescence. 그러니까 유년기 중반부 아니면 이제 청소년기. 요때 이제 서서히 외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야. 됐어? 미리 좀 얘기해 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건요.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또래. 이제 부모의 영향만을 받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탕을 안 먹어봤어. 근데 친구가 마라탕을 먹으러 가재. 맛있대. 그럼 가는 거야. 그럼 친구 따라서 먹어보니까 맛있네? 외부의 영향력. 됐어? 이런 게 예시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게 CF죠. CF나 각종 광고나 먹방 유튜버들이 막 먹는 거 이런 거. 됐어? 이런 게 이제 외부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글은요. 식품 선호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식품 마케팅에 대한 거야. 식품 마케팅. 오케이? 식품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기업이 마케팅을 하는 거야. 기업이 마케팅을. 됐어? 그럼 기업이 마케팅을 할 때 홍보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타겟을 이제 선정을 해갖고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어린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이해를 시켜줄게요. A라는 기업이 있어. 얘네가 마라탕을 팔아. 근데 이 마라탕이란 게 유행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 마라탕을 이제 좀 애들이 많이 먹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면 먹방 유튜버 애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좀 광고비 좀 주고 야 좀 맛있게 좀 먹어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유년기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 애들이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야. 이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네. 한번 가보자. 가서 먹어보자. 먹어보니까 맛있네. 이게 유행처럼 퍼지는 거죠 이게. 근데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식습관이 한번 형성되면요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먹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마치 축구할 때마다 치킨 시켜 먹는 게 약간 문화가 된 것처럼 이제 야 마라탕 한 달에 한 번은 먹어줘야지.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계속. 그럼 이 A 기업 입장에서 뭡니까? 계속 꾸준히 자기네들의 제품을 꾸준히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성공적인 마케팅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식품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얘네가 성이 돼서까지도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것, 일종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게 식품 마케팅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식품 선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자, 이어서 갈게 다시. 자, 그럼 다시 식품 마케팅 얘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식품 선호도 얘기하다가 식품 마케팅이 프로머스, 홍보한데 highly desirable, 아주 이제 desirable이 바람직한 또는 여기서는 좀 선호되는, 이 정도로 해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호되지만 근데 건강에는 안 좋은 제품을 이제 젊은 애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그것만 많이 먹으면, 그렇죠? 자, 그러면은 the overexposure to food marketing, 식품 마케팅에 지나친 노출이죠. 과도한 노출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Presence of public health issue to youth, 젊은이들에게 공공 건강 문제가 생긴답니다. 됐어요? 왜냐면 왜 문제가 생겨? 여기 나왔잖아. unhealthy products라고. 그렇잖아. 아니, 야, 일주일 동안 5일을 마라탕 먹는다고 생각해봐. 건강에 좋겠냐?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품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들 전체적인 건강의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Unlike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자, 담배와 술의 소비와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은요, do not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없대. 뭐를? 대절을요. Consuming these foods is rewarding. rewarding이라는 거는 만족감을 주는 이런 뜻이야. satisfying이야, satisfying. 그러면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만족감을 준다는 거를 배울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담배나 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중독 물질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경고 문구 같은 거라든가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항상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도 청소년들 담배 피다 걸리면 무슨 금연학교 막 이런 데 가잖아요. 네, 가봤어요. 어쨌든 가잖아. 그럼 가갖고 막 이제 교육 든단 말이야. 막 팩 썩어가는 거 막 영상 같은 거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치, 상표야? 반응이 늦었는데. 자, 아무튼 반응이 늦었어. 자, 근데 그런 거는 뭡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막 태어난 애가 담배와 술은 안 좋은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교육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뭡니까? 건강에는 안 좋지만 맛있는 거. 이런 음식들은 애들이 배울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알게 될 필요가 없대. 왜 알게 될 필요가 없냐면, 아니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러한 음식의 맛을 선호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선호하거든. 어떤 맛을요? 당이 많이 있고 지방 많이 있고 소금 많은 거, 이거를 선호하잖아. 본능적으로 선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를 굳이 막 이렇게 홍보처럼 하진 않는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영방송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공영 캠페인이라고 해야 되나? 술은 해롭습니다. 담배는 해롭습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교육이 나오죠. 근데 설탕 많은 음식 해롭습니다. 지방 많은 음식 해롭습니다. 소금 많은 음식 해롭습니다. 이런 방송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왜? 굳이 말 안 해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맛을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니까요. 예를 들면 음식이 가장 흔하게 광고된대요. 즉 가장 흔하게 광고되는 음식이 바로 뭐랍니까? 이런 맛이래요. 이런 맛. 근데 인간은 이런 맛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고 내용 끝났거든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식품 마케팅이라는 이제 소재가 나왔잖아요. 이게 소재였죠.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음식 뭐의 음식 선택 형성이라고 쓸게요. 음식 선택 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음식 선택 형성이란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호도라고 할 수 있죠. 선호도. 됐어? 식품 마케팅이 선호도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 그 과정을 잘 기억해봐요. 과정. 이 그림 과정이 중요하죠. 처음에 어떻게? 이제 그 마케팅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만 볼게요. 뭐 또래 이런 거 다 빼고요. 기업이 홍보를 합니다.